네, 내란 국조특위위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님과 로텐더블에서 인터뷰하겠습니다. 의원님 낯설시죠? 아닙니다. 현장감 있고 생동감 있고 좋습니다. 네, 늘 저희가 이런 식입니다. 예, 게릴라식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지금 그러니까요. 국정조사 청문회가 벌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청문회가 열리는 바로 옆에서 의원님들 모시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최상목 대행에 대한 집중 질의가 있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최상목 대행이 오전밖에 오늘 출석이 힘든 상황이라서 네. 의원님들이 다 최상목 대행한테 집중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후에가 이제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은데 네. 의원님께서 특별히 준비한 대목이 있으시죠? 저는 오후에 이제 김용현 씨가 네, 셀프 출석을 했잖아요. 검찰로 맞습니다. 자기 발로 예. 들어갔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잖아요. 예. 이게 뭐 원일이지? 예. 그렇게 뭐 당당하다고 내고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떠벌렸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네. 발로 갔을까? 그 과정에 대해서 네, 검찰 고위 수뇌부와 김용현과의 전화 통화 내역들을 네. 좀 공개해 볼까 합니다. 네. 그 비화폰 통화 내역입니까? 비화폰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네. 시간대와 네, 주고받은 통화 내역 예. 그리고 그 가운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 오늘 출석한 증인들이 예. 쉽게 말하면 김주현 민정수석 네. 그리고 대검차장 예. 등이 진술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건 제가 확인할 영역입니다. 아, 그렇군요. 녹취 파일이 공개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네. 통화 내역이 공개됩니다. 통화 내역이, 네. 예, 통화 내역이 공개되는데 거기에 등장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지금 내란숙에 해당하는 윤석열 또 포함이 된다. 추정되는 거죠. 추정된다. 예. 그러면, 사실 그때 당시에 김용현, 평소에 있었던 로펌의 어떤 변호사가 다리를 놓아서 대검과 통화가 됐고 자진 출석 형태로 검찰에 출석한 것이다. 라고 당시에 언론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게 이제 김용현 씨 측의 진술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네. 김용현 씨 측의 변호인이 조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가 확인하기로는 대검에서 집요하게 네. 김용현 씨를 접촉했던 걸로 보여져서 예. 그런 내용들을 좀 공개할까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대검 이진동 차장이 통화한 걸로 나오는데 이진동 차장이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찰에 출석하라라고 요청을 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진동 차장의 통화 이전의 네. 과정들에 대해서 그러면 통화 이전에 혹시 심우정 총장하고도 통화가 된 겁니까? 통화를 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정확한 물정들이 예. 없어서 네. 퍼즐들을 맞춰야 되잖아요. 네. 제보라는 게 1부터 10까지 모든 걸 제보를 받을 수가 없고 1, 예를 들어서 3, 7 네. 제보를 받았으면 예, 예. 중간에 비어있는 2, 4, 5, 6을 맞아요. 맞춰야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오후 국정조사 과정에서 예. 좀 채워볼까 합니다. 그렇군요. 와, 이거는 진짜 단독 중에 엄청나게 큰 단독을 저희가 로텐더홀에서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의원님께 듣고 있는데 사실 이번 계엄 정국에서 얼마 전에 뉴스공장 출연하셔서도 네. 그 말씀 주셨는데 이 비화폰이라는 게 계엄의 블랙박스, 맞습니다. 내란의 블랙박스에 해당되는 것 같다. 네. 도대체 이 내란용 비화폰이 별도로 있었던 거 아니냐. 있으면 안 되는데 네. 그런 걸로 보여지죠. 쉽게 말하면 내란의 소위 말해서 군 3인방이라고 하잖아요. 네. 노상원 씨를 제외하고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정사령관, 네. 정보사령관까지 한 네. 4명이 4인방. 예. 4인방인데 정보사령관을 제외한 3인에 대해서 비화폰을 지급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김용현 씨가 경호처장을 하면서 비화폰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비화폰을 내란의 일종의 네트워크망으로 활용한 것 같아요. 야, 내가 줄게. 네. 나랑 소통해. 그런 측도 되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일종의 하사품? 뭐랄까 신뢰의 예. 하사품. 예. 비화폰 문양에 보면 그 케이스에 보면 무궁화 네. 같은 걸 스티커 같은 그래서 걸 무궁화폰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건가요? 그러니까 예. 무궁화폰을 주면서 예. 야 너와 나는 일종의 동지야, 신뢰야. 예. 우리가 사과 한번 치자. 이런 식의
걸로 활용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무슨 조폭들이 도원 결의할 뭐 때, 그렇죠. 뭐 이거 형이 줄 테니까 그렇죠. 형만 믿고 따라와. 그렇죠. 뭐 이런 어떤 하나의 매개고리로 비화폰을 쓴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이 비화폰을 김성훈 차장이 네. 그 관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김성훈 차장이 무슨 권한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닌데 그렇죠.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 비화폰을 불출했을까요? 그게 김용현으로 의심되죠. 김용현. 네. 예. 조금 전에 도원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청문회장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네.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그리고 방첩사령관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비화폰을 받았어요. 시차가 각각이 있습니다. 그 전에 우선 윤석열 정부는 비화폰 공화국이에요. 기존 역대 정부보다 훨씬 많은 비화폰을 뿌렸어요. 무슨 비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세 사람의 사령관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김용현 씨가 김용현으로 추정되는 경호처에서 비화폰을 줬는데 어느 순간 그걸 다시 회수합니다. 그런데 2024년 4월 말에 다시 그 세 명에게 비슷한 시기에 다시 나눠져요. 이 시기가 언제냐고 하면 선거 끝나고 나서예요? 선거 끝나기도 중요한 건 선거가 끝났죠. 그래서 여당이 참패를 하게 되면서 야당이 약진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4월 중하중경에 김용현이 이 세 사람을 모아서 일종의 결의를 해요. 이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라고 하는 만찬 모임이 있던 그 직후예요. 그때 공관에서 만찬했다는 바로 맞습니다. 그 모임. 그 이후에 무궁화폰을 나눠주는 거예요. 비화폰을 나눠주면서 우리는 일종의 한 식구야. 라는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비화폰을 적절하게 활용했죠. 경호처가 대통령실의 비화폰을 관리하는 주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활용을 했던 게 김용현이고. 근데 그것은 김용현의 결단으로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비화폰 관련, 예를 들어서 분출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규정이 없는 걸 잘 허점을 노린 것 같아요. 김용현이. 분출에. 또 하나 인물이 김성훈 차장이라는 자의 문제인데 이 양반 주특기가 통신이에요. 통신병. 통신병이 통신부장을 했어요. 지난 정부에. 그러니까 통신부장이니까 비화폰을 상당히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 김성훈의 입장에서 볼 때는 권력에 가까워져야 되고 그 첫 단계가 비화폰이구나. 김용현이죠. 김용현. 김용현과 김건희죠. 그죠? 그러니까 권력에 가까워지기 위한 수단이 비화폰인 거예요. 자기가 잘 아는. 이걸로 긴한 이야기를 하십시오. 우리 장 기자님한테. 앞으로 저하고 통화하시려면요, 무궁화폰 쓰세요. 라고 김용현한테 일단 줬다고 쳐요. 그럼 김용현이 내란의 동조 세력, 처음에는, 그리고 점점점 내란의 주요 구성인자, 그리고 내란의 핵심 가담자를 만들어가면서 비화폰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건 너와 나의 표식이야. 이걸로만 소통해. 근데 사실 군인들도 별도의 비화폰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국정군 사령관에 따르면 자기 군대에서 받은 것도 있고 경호처에서 받은 것도 별도로 있다. 국방부 비화폰과 경호처 비화폰 두 대를 들고 있었다는 거고 계엄 당시 친위 구테타 당시에 김용현은 두 대의 비화폰을 들고 막 정신없이 통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관리를 그러니까 경호처 따로 관리하고 국방부 따로 관리하고 뭐 국정원 따로 관리하고 뭐 이런 식입니까? 청와대 따로 관리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에서 일하는 요직들만 가지고 있는 게 비화폰인데. 그러니까 우선 비화폰은 어디까지 설명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비화폰이라는 게 세상에 드러나면 잘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서해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동해 흉악범 사건으로 인해서 드러나지 않아야 될 휴민트라든지 여러 377 사령부라는 게 일반 국민이 몰라야 되는 게 드러났죠. 777 사령부가 뭔지도 몰라야 되는데. 이번에도 HID가 몰라야 되는데 드러났죠. 그렇습니다. 비화폰도 마찬가지여서 어디까지 설명드려야 될지 대단히 제한됩니다만, 기초적으로는 비화폰은 비화폰끼리만 통화가 되는, 보안 통화가 가능해요. 일반 전화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부는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해왔어요. 국가 안보와 보안상으로. 근데 윤석열 정부는 비화폰 공화국이어서 막 뿌렸어요. 그리고 총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호처라고 봐야 돼요. 네. 실제로.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방부처럼 비아폰의 수요가 많다라고 하면 국정원하고 협의해서 자기네들이 뭐 쉽게 말하면 구매도 할 수 있어요. 네. 비아폰을. 네. 그래서 그걸 운용할 수 있죠. 네, 네. 수요가 가장 많은 데가 네. 국방부이기 때문에. 근데 대략의 부서는 경호처에서 지급을 합니다. 네. 장관들한테. 네. 근데 이번에 전 장관들한테 비아폰 갖고 있는지 다 확인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비아폰 장관들한테 안 줬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줄 이유가 없어요. 무슨 일반 전화로 하면 되고 네, 되죠. 예. 굳이 뭐 이렇게 비밀로 해야 될 게 많지 않다. 현 정부 들어서는 거의 대부분 다 비아폰으로 불출을 했더라고요. 예. 근데 안 준 데도 있어요. 해수부라든지 예. 뭐 여가부 장관한테는 주고요. 예를 들어 해수부한테는 안 주고 좀 뒤죽박죽이더라고요. 이게. 원칙이 없구나. 없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비아폰을 가지고 사실상 계엄을 모의하고 소통하고 어떤 계엄의 수단으로 이걸 쓴 거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김성훈 차장과 관련해서 지금 뭐 수사도 조사도 잘 안 되고 사실상 통신병과를 가지고 계속 이 소통의 수단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네, 옥중에 네. 있는 윤석열 수계와 밖에 있는 세력하고 연결하는, 그리고 김건희 씨하고 연결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아폰이 내란의 블랙박스라고 하는 네. 거는 비아폰을 줄 때요. 제가 우리 장 기자님한테 드릴 때 네. 분출 대장이라는 걸 써요. 며칠 날 비아폰을 누구에게 줬다라는 걸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네네. 반드시. 이건 삭제를 안 하고 지금도 가지고 있대요. 네. 그러면 현재까지 비아폰을 누구에게 줬는지 확인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내란의 네트워킹이 잡히는 거죠. 아. 그리고 비아폰의 서버를 보면 저와 장 기자께서 언제 통화했는지가 나와요. 그러면 12월 3일이 내란일이라고 하면 네. 그 전후로의 기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네. 예. 누가 누구를 통화했는지가 나오죠. 예, 예. 그게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압수수색도 막고 있고, 검찰이 그러면 김성훈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계속 반려 기각하는 것도 사실 그거와 연동돼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예. 왜냐하면 경찰에서는 계속 비아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서 네. 김성훈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데 예.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게 경찰로 가면 주도권을 뺏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러저런 핑계를 대죠. 네. 그래서 비아폰은 내란과 상관이 없어라는 네.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는 내란의 블랙박스이고 내란의 주요 수단인데. 네. 자, 오늘 이제 그 시간이 이제 28분이어서 또 다시 또 청문회장으로 들어가셔야 네, 네.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저녁 무렵에 또 모셔서 기회를 봐서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끝으로 요거만 여쭤볼게요. 앞서 그 김용현 씨가 그 검찰로 들어간, 그러니까 사실은 수사권도 없는데 네. 검찰이 그런데 이제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에 해당한, 사실상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김용현이 자기 발로 네. 검찰로 갔고 거기에 그 검찰의 수뇌부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봐주기 또는 뭐 증거인멸, 뭐 검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뭘 어떻게 하려고 했다던가 뭐 이런 영역도 저희가 의심해 봄직한데요. 당연히 의심해야 되죠. 왜냐하면 김용현 씨가 자기 발로 걸어갈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당시로만 예, 보면. 예. 그때까지만 하면 뭐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라고 네, 버틸 때고, 그리고 왜 굳이 꼭 검찰을 갑니까? 경찰로. 그리고 새벽 1시에. 예,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왜? 그런데 중요하게는 그 직전에 뭐가 있었냐고 하면 경찰에서 네. 김용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합니다. 경찰이. 경찰이. 근데 그게 저희가 불허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재빠르게 검찰이 손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신병을 확보해야 네, 된다라고. 예. 그러니까 비단 그냥 수사 욕심은 아닌 거네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오히려 장 기자께 질문을 해볼게요. 뭐 기분 나쁘시겠지만 네, 네. 김용현이라고 해볼게요. 네. 기분이 너무 나쁘실 텐데 김용현이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으러 갈 때 최소한의 보장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예. 뭔가 나의 신변의 안전이나 뭐 플리바기닝이 가능할지, 그렇죠. 내가 어느 정도 얘기하면 저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전문용어로 간보기를 하죠. 그렇죠. 그걸 누가 하고 했을까요? 검찰과 했을까요? 경찰과 했을까요? 저는 검찰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검찰일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전장치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검찰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네. 누구하고 확인을 할까요? 그러면 김용현 입장에서는 일종의 검찰이 쳐놓은 덫에 빠졌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좀 이후에 네. 검찰의 태도가 어떻게 가느냐를 보고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고요. 네, 현재까지는 모르는 거죠. 검찰이 봐주기를 하는 건지 네. 어떤 건지는 모르는 거고 중요한 거는 예. 그 과정에서 예. 용산 대통령실의 역할은 뭔지가 지금 밝혀내야 돼. 제가 아까 말했던 네. 부족한 퍼즐의 네. 핵심이라고 봐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오후에 오모 중령 안보실에 근무하는 HID 요원인데 비밀 TF를 구성해서 이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한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안보실에 왜 HID 요원이 들어가 있는 건지 예.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뭐 HID 업무를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굳이 그럴 일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굽니까 김태효 안보실 2차장의 역할. 이 사람은 그냥 있었을까에 대한 의심이 있고, 그렇죠. 그 퍼즐은 전혀 지금 대통령실의 퍼즐은 전혀 하나도 맞춰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을 닫고 있고. 예. 오늘 또 오전에 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경찰 인사입니다. 사실. 경찰, 그렇습니다. 예. 지금 경찰의 수장이 구속돼 있죠. 네. 경찰의 넘버 2라고 하는 서울경찰청장도 구속돼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중리 권한대행이 경찰 인사를 발표했어요. 넘버 2인 치안 정감을 승진 인사를 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승진 인사를 낸 사람을 서울경찰청장을 시키겠다고 해요. 사실상 내정 상태인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치안감 승진도 시켰는데 세 사람을 승진시켰는데 통상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하는데 한 3년 걸리거든요. 세상에. 이 세 명은 13개월 만에 고속 승진을 해버린 겁니까? 왜냐하면 이 세 명 중에 2명이 용산 출신이에요. 한 명은 백일단, 한 명은 비서실 출신. 아, 친윤 라인이네요. 대표적인 친윤이라고 봐지는 거죠. 의심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인사를 한 거라고 봐요. 저는. 왜 그랬습니까? 왜 했다고 보십니까? 뭐 일종의 보훈 성격도 있을 거고요. 또 보건? 하나 보훈 성격도 있을 거고 경찰 조직을 마지막까지 장악하겠다라는 느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찰청 차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은 치안감이에요. 치안감 아니 이분보다도 사실상 서울경찰청장이 더 높아요? 아니요. 실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권. 이 사람이 서울경찰청장이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직무대행보다도 더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이 기조를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걱정이 되는 거죠. 경찰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힘을 확 실어주는 거니까요. 서울청장을 만약에 임명한다면. 지금 사실상 파면을 앞두고 있는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 신분이 있으므로 지금 새롭게 실어서 그러면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를테면 지금 뭐 집회 사무가 있는 거고 그리고 큰 틀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수사 아닐까요?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거다. 직간접적으로 저는 그렇게 의심이 되는 거죠. 경찰이 예를 들어서 경찰이 지금 경호처에 비아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번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경찰의 사실상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청장이 새롭게 임명되고 그 사람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찍은 사람이다라고 하면 수사 동력이 제대로 생길까요? 알아서 꿀른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대선과 관련해서 뭐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있던데. 뭐 그건 저는 선거는 지금 너무 먼 이야기예요. 지금 닥치고 지금 수사 먼저 탄핵. 닥치고 탄핵이다. 그러니까 파면이죠, 파면. 그렇죠. 파면이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구속됐기 때문에 그래도 체포됐으니까 한숨 돌리자. 근데 그럴 때가 아니네요.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렇죠. 진압은 안 된 상태라고 봐야 되겠네요. 뭐 경제라든지 민생은 차분하게 해 나가는 게 맞고요. 수사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특검 아니고서야 이게 돌파가 되겠나라는 걱정이 생깁니다. 검찰, 경찰 다 믿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고요. 공수처는 사실상 지금 그냥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이런 것 같습니다. 손을 놓은 상태죠. 손을 놔버렸고요. 이 수사가 붕 떠버린 건데 특검 아니고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보완적
지금이야말로 보안 수사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보안성, 네, 특검의 보안성. 예, 예. 그런데 지금 어려운 거 아닙니까? 특검은 사실상. 네, 네, 예. 이게 재해결돼서도 그렇고 뭐 좀 국힘의 상황이라든지 재상목 권한 대행의 입장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를 보면 많이 힘들어졌다고 봐야죠. 더 힘들어졌다고 봐야죠. 더 힘들어졌다. 혹시 명태균 특검을 통하면 돌파가 되겠습니까? 친한계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원내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 네. 제가 뭐 임의로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예. 여러모로 잘 판단해서 세심하고 세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유, 지금 6분이나 넘어가지고 이제는 그 회의장 안으로 네, 예, 청문회장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저녁 때까지 있을 거니까 네. 예, 또 정회 때 또 네.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